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가스, 이 독가스에 무려 50만 명의 인도 도시 사람들이 노출됐습니다. 이 가스를 마신 사람들은 폐가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며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갔죠. 사고 현장에서는 최소 3,700여 명이 즉사했고 날이 밝기도 전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합친다면 그 희생자는 25,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대체 그날 밤 공장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 중 하나, 보팔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 유니언 카바이드라는 거대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니언 카바이드는 초거대 기업이었어요. 배터리, 자동차 부동액부터 시작해서 각종 플라스틱, 페인트 원료까지 20세기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를 쓴 선구자 중 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초거대 기업이 1969년 인도의 작은 도시 보팔에 최첨단 공장을 지었어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미국 회사가 갑자기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고? 궁금하죠? 당시 인도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인도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됐는데, 그래서 인도는 녹색혁명이라는 식량 증산 정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인도 정부가 식량을 아무리 많이 심어봐야 해충이 다 갉아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학비료, 강력한 살충제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인도는 그 당시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어떡해요? 녹색혁명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해결책으로 유니언 카바이드 같은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외국 기업이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어주는 게 국가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유니언 카바이드는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환영을 등에 업고 1969년 인도의 작은 도시 보팔에 최첨단 살충제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수많은 가난한 인도의 노동자들이 보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언 카바이드는 세빈이라는 살충제를 만들기 위해서 MIC를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MIC라는 물질, 이게 정말 위험한 물질이에요. MIC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IC는 물하고 만나면 엄청난 열을 내뿜으면서 격렬하게 폭주합니다. MIC 탱크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라도 들어간다면 탱크 내부 압력과 온도는 미친 듯이 뛸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금속 불순물까지 포함된다면 열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MIC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유출되면 하늘로 흩어지지는 않아요. 마치 낮게 깔린 안개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동하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MIC가 퍼졌을 때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피할 틈조차 없이 그대로 치명타를 맞는 거예요. 세 번째, 독성은 최악이에요. 이 가스를 마신다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이 막혀서 익사하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요. 눈에 닿는다면 각막을 녹여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고 해도 평생 폐질환, 암, 그리고 세대를 이어 유전되는 고통에 시달려야 되죠. 유니언 카바이드는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다루면서도 너무나도 아니랬어요. 공장은 먼저 인구 밀집 지역 코앞에 지어졌어요. 왜 하필 여기였냐? 단순합니다. 운송이 편했기 때문이에요. 인도 중앙에 위치했고 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물류비를 아끼기 좋았거든요. 유니언 카바이드는 안전보다 수익성을 우선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사는 비용을 더 줄여보겠다면서 원래 수입하던 MIC 원료까지 공장 안에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생산 공정을 한 곳에 몰아넣었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위험도는 몇 배나 높아졌어요. 이거는 그냥 비용 절감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예요. 마지막으로 공장은 겉으로는 최첨단 안전 설비를 갖췄다 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본토 공장 기준에도 한참 못 미쳤어요. 게다가 그나마 있던 안전장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또 현지 직원들이 이거 정말 위험하다 라면서 여러 번 경고했는데 본사는 이 목소리를 전부 무시했다고 해요. 1981년부터 이미 공장 안에선 이상 신호가 계속 있었어요. 각종 독극물이 새어나오고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괜찮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4년 12월 2일
밤 11시 한 직원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MIC를 저장하던 610번 탱크, 이 압력계 바늘이 정상 수치의 5배를 넘어서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은 당황해서 급하게 안전장치를 가동했지만 모두 고장나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었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탱크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0시 50분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비상 사이렌이 울리며 전 근로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새벽 2시 15분 610번 탱크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42톤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스, 죽음의 구름이 하늘로 터져나왔습니다. 문제는 경보가 너무 늦게 울렸다는 것, 심지어 공장 밖에는 이 경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의 바람은 하필이면 주거지역 쪽으로 불고 있었죠. 그렇게 가스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보팔시는 순식간에 죽음의 안개에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눈이 타들어가는 듯 했고 목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죠. 비명을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병원으로 달려가던 사람들, 길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버린 사람들, 도시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첫 환자가 실려온 지 몇 분 만에 보팔의 모든 병원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병실, 복도, 심지어 병원 앞 도로까지 쓰러진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스 중독 치료법도 해독제도 없었어요. 그저 눈을 씻고 숨을 쉬게 해보는 정도밖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고는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사고 조사 결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물이었어요. 문제 610번 MIC 저장 탱크 안에 3,7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이 유입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게다가 탱크 내부의 녹슨 쇠파이프가 더 큰 화학 반응을 일으켰고 그렇게 MIC는 폭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의문, 물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지 어쩌다가 3,700리터나 들어갔을까? 회사는 증거도 없이 회사에 불만 있는 어떤 직원이 테러를 일으켰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진실은 회사의 주장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참사의 진짜 원인은 직원의 테러가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는 회사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손바닥만한 쇠판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MIC가 흐르는 파이프, 그리고 물을 흘려보내는 세척용 배관, 이렇게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야 돼요.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조그만한 쇠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던 담당자가 해고된 이후 이 자리는 그냥 비워둔 채 방치돼 있었어요. 게다가 무려 5단계나 되는 안전 시스템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죠. 1단계 냉각장치. 공장은 냉각장치를 가동시켜서 MIC를 0도로 유지해야 됐어요. 그래야 분자 운동이 느려지고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장은 전기세 겨우 $40를 아끼겠다고 무려 5개월 동안 냉각장치를 꺼놨다고 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또 공장은 온도 경보 기준까지 억지로 높였다고 해요. 가령 온도가 5도만 돼도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20도가 돼도 안 울리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만약에 가스가 새면 화학적으로 중화시키는 장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 달 넘게 고장난 상태였다고 해요. 4단계, 소각타워. 만약에 세정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가스를 태워서 없애는 마지막 보루가 있었어요. 하지만 연결 파이프가 부식돼서 구멍이 났고 회사는 교체 비용이 아깝다면서 그냥 놔뒀다고 해요. 5단계, 소방호스. 진짜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거는 작동은 했지만 수압이 너무 약해서 가스가 새는 굴뚝 끝까지 물이 닿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 모든 상황은 경영진들에게 이미 다 보고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본사에서는 그 어떤 예산도 투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명백한 인재였던 거예요. 사고 직후 본사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현지 인도인 직원들이 영어 매뉴얼을 이해하지 못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잘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거지요. 즉 공장은 직원 탓을 한 거예요.
하지만 노동조합은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공장은 비용을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들어가는 예산조차 주지 않았다. 처음 공장이 지어질 때만 해도 보팔의 인구는 약 36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수는 80만 명까지 불어났죠.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를 찾아 살아보겠다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숨이 막힐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독가스를 마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수록 더 빨리 죽음에 다가간다는 뜻이었죠. 강도 이미 가스로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강으로 뛰어든 사람들도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그날 밤 보팔의 강에는 시신들이 강물과 함께 흘러내려갔습니다. 사고 직후 단 하루 만에 2,800명이 목숨을 잃었고 17,000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암과 호흡기 질환, 신경계 손상 등으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보팔 지역의 유산과 사산율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태어난 아이들 중 상당수는 심각한 선천적인 기형, 발달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삶은 끝나지 않는 지옥이 펼쳐져 버렸죠. 보팔가스 노출 사고는 단 하룻밤 만에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탐욕이 부른 인류의 재앙이었습니다. 유니언 카바이드는 총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을 지불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 한 번의 보상금으로 끝냈습니다. 당시 인도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겉보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처럼 보였죠.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자기 연봉의 10년치를 받았다고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처음에 33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7분의 1 가격으로 합의됐다고 하죠. 게다가 이것은 일회성 보상이었어요. 이 돈에는 수십 년 동안 끝없이 들어가는 의료비, 세대를 거쳐 나타나는 기형과 질병,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오염된 땅과 물의 가치,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결국 6천억 원은 생명에 대한 값이 아니라 기업이 사고를 정리하는 데 쓴 비용이었을 뿐입니다. 참사가 끝난 뒤 놀랍게도 보팔의 공장은 사고 직후에도 일주일 내내 가동됐어요. 그 이유는 아직 남아있던 MIC를 없애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걸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살충제를 전부 다 만들어버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도망친 유령 도시 한가운데서 사람 하나 없는 공장에서 살충제 생산 라인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MIC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요. 사건 이후 유니언 카바이드는 당연히 거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전 세계에서 불매운동, 비난이 쏟아졌죠. 결국 유니언 카바이드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알짜배기 사업부였던 에너자이저 건전지 부문까지 팔아야 됐어요. 사고 당시 최고 책임자, 당시 CEO 워렌 앤더슨은 직접 사태를 수습하겠다면서 인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즉시 체포됐고 그 이후에 보석금 2,1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고 해요. 그 후에 인도 정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앤더슨은 다시는 인도 땅을 밟지 못한 채 미국에서 평생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재판 결과 참사 당시 인도인 관리자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선고됐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 그리고 벌금 2,000달러. 이 정도가 인도법상 최고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명단엔 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법의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때 매출 100억 달러, 순이익 1920만 달러를 기록하던 거대 기업 유니언 카바이드는 결국 1999년 다우케미컬에 88억 9천만 달러에 인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뉴욕에 있던 본사 건물은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사들였고 2019년에는 철거돼서 재건축이 예정됐죠. 회사는 사라졌어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버리고 간 독성 폐기물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켰습니다. 관리 예산이 부족한 탓에 정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버려진 공장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았다고 해요.
피해는 세대를 넘어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보팔 주민들은 수은과 중금속, 독성 물질이 섞인 물을 식수로 쓰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모유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까지 보고됐습니다. 유니언 카바이드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은 독은 어머니의 몸을 거쳐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팔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